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 이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여초에서 특히 랄지 광발을 틀고 있어가지고 이 국민연금의 개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왜 여초에서 랄지 광발을 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샹. 아우 기침이 나오네. 우선은요, 지난 8월 15일 뉴스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이라는 거, 지금 뭐, 2050년에 고갈이 된다, 혹은 더 빨라진다,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작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시한폭탄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좀 이제 부랴부랴, 뭐, 항상 뭐, 그래왔듯이 뭔가 터지기 전에, 그제서야 이렇게 뭐 민기적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그래도 뭐 이러나 저러나 개혁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제서라도 나왔는데 근데 여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제 그 가장 두 가지 슬로건 이 가이드라인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했을 때 첫 번째가 세대 간의 형평성이었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 이 두 개에 초점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험료율이 9%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 그리고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4.5% 내주고 있고, 여러분 월급에서 4.5% 슈킹치고, 이렇게 일괄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세대별로 이제 차등 두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보험료율을 더 올립니다. 13에서 15%까지 더 걷어간대, 이 개놈의 새끼들이. 근데, 이거를, 그, 인상 속도를 차등화 시키겠다는 거지. 청년은 예를 들어, 뭐, 9, 9.5, 10, 천천히 올라간다면, 나이든 틀딱들은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차등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보기엔 사실 그렇거든, 이게. 뭐 일단, 눈속임 같은 느낌이야,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내는 거에 비해서 틀딱들을 엄청 많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내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의 눈속임으로 이런 것들이 과연 차등화가 된다고 볼 수 있는가? 나는 뭐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청년은 덜 내고 장년은 더 내고 형평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인가? 난 거기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뭐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대책 강구하는 걸 보니까 조금은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우리 박효민 씨. 어이씨 잘생겼어, 그지?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그 진순이 씨 이모님은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세대에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줌마들이 양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오히려 야 뭐 우리가 조금 더 내주지 약간 이건 난 좀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위에서 이제 으름장을 내고 야 우리가 조금 더 내줄게라고 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당연한 거 위에서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고 그리고 기금이 고갈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다시 또 납부액과 소급액을 조정하겠다. 당연한 거지. 기금이 좀 떨어져 가면 돈 더 많이 걷어가고 주는 건 조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연금이 개혁이 이뤄질 경우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을 늦출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이상을 늦출 수 있다는 건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아니야.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고 조만간 여기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 월액 상한과 하는 조금 더 늘어났고 임금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를 늘어났냐 하면 뭐 평균적으로 한 24,300원 정도 상한이랑 하한이랑 뭐 이게 뭐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 최대 인상액이 요 정도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메이햄은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 이미 지났다고 난 보지만 근데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과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해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건 해야겠다 이제서야 이제 합치된 의견이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힘은 구조 개혁까지 한 뭉텅이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기초연금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연금을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갖고 개혁을 할 거면 한꺼번에 하자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연금이랑도 연결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개혁할 거면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자는 건데 할 거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나도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일본의 사례 같은데 보면 연금을 통합을 시켜버려갖고 관리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하게 됐고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긴 안 나왔지만 뭐 일단은 그래도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국민, 공무원, 군인연금 모두 동일하게 뭐 이런 얘기가 나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공무원단데 왜 연금을 받냐 이것부터 표제해라. 그리고 청년은 덜 낸다고 프레임 씌우는데 작년이 더 인상될 분을 청년이 인상되는 건 마찬가지다. 뭔 말이야 이건 또 그냥 이거는 청년이 덜 내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노당 틀딱들이 더 내야 돼.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든요. 53 알띠인데 이미 연금 낸 거 다 만까지 쳤습니다. 낸 거 다 만까지 치고 지금부터 이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받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이제 연금을 파는 사람이잖아. 그럼 나도 말하는 게 나중에 부모님들 연금 어떻게 할까요? 개인연금 들까 말하면 나 돌려보냅니다.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그냥 임의가입 시키라고 나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 좋다니까 늙은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이런 프레임 솔직히 나도 마음에 들진 않아. 그래가지고 뭐 그 와중에 기초연금을 없애라 공짜 돈을 왜 주냐. 기초연금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기초연금 없으면 뭐 할배들 뭐 어쩔 거야 돈 없으면.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부터 중장년층은 무슨 죄고 연금은 연금대로 늦게 받고 돈은 돈대로 많이 내고 직장인들이 봉이냐 뭐 이렇게 불만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 덧글이 난 좀 눈에 들었던 게 개인연금을 의무 가입으로 바뀌어라 국민연금을 없애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금을 개혁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 그래서 개인연금을 의무가입시킨다기보다는 약간 개인연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낸 걸 내가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불만인 게 뭐야? 우리가 내는데도 못 받는다는 느낌이잖아. 그 불안감. 우리가 낸 거에 비해서 훨씬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받는다는 그 불안감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왜 이 개혁안에 대해서 왜 여초에선 개빡 돌았냐면 이 정부 개혁안 중에서 군 복무자나 출산 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약간의 혜택이 들어간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2030 미혼 여성들을 돈을 걔네 주겠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씹바 이런다고 애를 낳겠냐. 어차피 낳지도 못합니다. 난 어이가 없노. 난 국민도 아니까. 그래서 2030 미혼 여성들은 국민도 아니다. 랄지 안에 남자만 주겠다는 거지. 난 미쳤냐.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썰러 세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쳤다. 제정신이에요. 나라를 뜨던가 해야지. 이거 결국 다 남자 지원이네. 아니 그 출산 여자도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 근데 왜 이게 다 남자 지원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화를 내야 되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제일 손해봐. 연금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혼자 살잖아요. 저희들은 연금을 별로 못 받습니다. 왜? 혼자 사는 남자들의 수명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 일찍 뒤져요. 그래서 이게 일본 통계이긴 한데 일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 81.6세란 말이야.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67세에 뒤집니다. 우리 국민연금 받기 시작해도 얼마 안 돼서 뒤져요, 진짜. 그러면 그 돈 다 어떻게 할 거야? 여자들한테 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화를 내야 돼, 화를 낼 거면. 그리고 반대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살아도 오래 산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 그래서 뭐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긴 있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뭐라 그럴까 나는 좀 어이가 없는 게 글쎄 화를 내도 사실 독신 남자들이 화를 더 내야 되는 건데 독신 남들은 별 반응 없습니다. 별 반응 없고 그냥 뭐 이제 약간의 그런 왜 중장년층이 생색을 내냐 뭐 이 정도 반응인데 여초에서는 맨날 돈도 안 내는 저 패급년들이 맨날 와가지고 우리가 내는 세금은요 이래갖고
하여튼 생색은 더럽게 됩니다. 그지? 그래가지고, 여튼 뭐,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대충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됐고, 구체적인 방안이 언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이 되게 되면, 고갈의 시기는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돼.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돈을 덜 내야 되겠고, 누군가는 돈을 덜 받게 되겠지만, 근데, 진작에 개혁이 됐어야 되는 게 이제서야 개혁이 된다는 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개혁안 자체 이제 와서라도 추진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박수를 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시.